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이 적천수라는 것이, 차평과는 큰 차이가 있죠. 지난번 강의 때, 명약사를 강의를 하면서, 이 적천수는요, 난데없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명약사를 정리하자면요. 자평이라는 이론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평이 뭐냐라고 하면 연해자평이라는 게 이제 있는 것이죠. 연해, 해짝 빠지네요. 연해자평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언제냐면 당나라 말 송초예요. 송초. 그러니까 이게 500년서부터 한 600년 사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해자평 다음에 자평진전이잖아요. 자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자평의 이론은 뭐냐라고 하면 큰 대의는 격국입니다. 네, 격국이에요. 그런데 이 적천수는 언제 나왔냐면 명약서에서 얘기했듯이 1666년인가요? 이렇게 돼서 1600년대에 명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온 것이 무엇이냐라면 요것뿐이 없어요. 요 글자. 원문. 이것이 요렇게 해서 쪽쪽쪽쪽 책을 만들어서 요만한 책으로 만들어졌겠죠.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늑자 해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오기불려라고 해서 오기가 어그러지지 않으면 성정이 중화가 될 것이다. 탕남평가하면 이 오기가 탕남평가하면 성정이 그대역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원절구로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땐 육원절구죠. 이 절구라고 합니다. 절이 끊어져서 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구죠. 이렇게 돼서 원문이 나온 것을 원주자인 누구예요? 이제 거기서 원주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누구? 유백원이라는 분이 원주를 했다라고 하죠. 그것이 명나라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나라 때에 나왔는지 송나라 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 원주자에 대해서 원주자예요. 밑에 원주자의 이름이 유백원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 책명에 나왔다는 건 이 명나라 초기라는 것이죠. 그래 가운데 낀 겁니다. 뭐죠? 전통은 뭐죠? 이 자평이라는 뜻이죠. 자평. 사람의 명을 본 것은 자평으로 봤다. 그런데 이 가운데 끼어서 5, 600년 전에 그리고 5, 600년대에 나왔던 걸 천년 후라고 할까요? 1600년대니까요. 청나라가, 명나라가. 그러니까, 한 1000년 후에, 이 자평진전이, 이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거죠. 이 적천수가 떡하니 가운데 끼면서, 명약 이론이 이제 양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평학이 양대로 흐르게 된 것이 유백원이라는 분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백원이라는 분이 여기일까요? 요 유시주라고 제가 만들어놨죠. 이 유시주가 이제 다음 여기까지 사람 영적 없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임시주로 나와갖고 임 선생이 이 줄을 달면서 모두 주죠. 맥이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원문에서 원주에서 증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12번으로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명대에 나온 거예요. 16세기. 17세기. 1600년대. 지금 21세기니까 그러니까 한 400년밖에 안 돼요. 2022니까. 맞습니다. 400년 된 거예요. 이 명리학, 적천수는요. 적천수 이론은요. 자, 원문 1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도 이건 긴 거죠? 양인국해서 석자가 나왔지만, 양인국은 양인격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유병헌 선생이 말씀하신 양인국은 양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양인국은 양인격이 자평진전에서 쭉 내려오던 것이 아니 왜 성적장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렇게 양인과 상관은 성질이 괴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인 앞에 부분에서 양인국이나 상관격도 중화만 잘 이루어지면 사람 성질이 좋다,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성정중화라는 것이죠. 그러던 저러던 양인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양인국이 끝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영위라고 해서 위험을 떨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할 영자예요. 그런데 양인국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적 파사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며칠째 누구예요? 설하고 씨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약해지냐라는 거예요. 자, 양인국이라는 건 경금일주에서요 6월에 태어났으면요, 저 밑에 사례 명자가 그렇습니다. 이건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예요. 자, 경금일주가 6월에 태어났으면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보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심여첨 선생하고 임철주 선생하고의 설명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격국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강하다. 싸움은 위령이라고 했는데 싸움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유금이 경금이 6월에 태어났으니까 강하다라고 하니까 이걸 전쟁이 쳐들어오겠죠. 재서 쓰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병정화가 들어와야만이 이 사주는 용신이, 이제 여기서 용신이 나와요. 양인국은 용신을 딴 데서 찾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평진전에서. 양인국 뿐이에요? 록곡격도 마찬가지예요. 록곡격도 오늘 다음번에 록곡격 자평진전 강의할 거지만 록곡격에서도 양인격이나 록곡격에선 용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용신을 찾는 게 양인격에서 뭘 찾아요? 심해첨 선생은 관을 먼저 찾지만 일반적으로 산을 먼저 찾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죠.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도 까딱없다. 위험을 떨치는 거예요. 들어와라. 붙자. 그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병정화를 용신을 해서 잘 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인국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즉 파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평에서는 양인국은 약하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왜 적천수에서는 약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된 글자가 요렇게 딸랑하니 제 계절을 타고났지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가 모두 극하거나 이 경금일주로 이제 이때 결국은 약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일주를 쳐다보면서 일주가 약하다라고 하면서 이게 경금의 기운을 극하든지 빼든지 그러니까 경금을 극하는 건 수지만은 빼는 건 뭐죠? 수가 되고요. 그 대신 이 경금이 쫓아가서 좀 다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재성과 이렇게 관성이 많아지면 일주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적천수에서나 있는 일이죠. 자평진전에서 양인격은 이렇게 설명을 안 합니다. 약해졌다는 소리를 안 해요. 심여첨 선생한테 가서 약즉 파사입니다 라고 하면 내끼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끼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설하고가 자평진전 평주를 하면서 어떻게 갖다가 아닌데요, 약한 것도 있는데요 라고 한 사례명조가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429번 양인격에 하나 넣고요. 430번 록곡격에다 넣습니다. 두 개를 갈라놔놨어요. 자, 그런데요, 또 제가요 참고적으로 자평이론과 격국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이거 적천수에서
어떻게 이권의 팔격을 가져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적천수에서는요, 팔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권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정제편제를 나눴어요. 예, 정인편인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격이 되는 거예요. 요걸 한 뭉치로 보거든요, 격곡론에서. 요걸 한 뭉치로 봐요. 그리고 한 뭉치를 보는데 집어넣은 게 뭐 있죠? 양인하고, 예, 록겁을 넣습니다. 예, 흉격으로다가요. 그러니까, 좋은 격을 합쳐놓고, 정편인을 하나로 보고, 예, 정제다. 정편인을 하나 보고, 인수다. 라고 했는데, 적천수에서는 정제편제, 정인편인을 나눠놓고, 양인과 록겁은 여기 성질장에다 넣어놔버렸어요. 성질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요. 보는 관점이 확실히 틀리시죠? 그러니까 격국론자들이 적천수 이론을 에이 그건 정통이 아니야 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죠. 정통으로는 예, 정편제를 한꺼번에 해서 제격, 정편인을 한꺼번에 해서 인수격 그렇게 정하고, 예, 양인격, 록겁격을 넣어서 팔격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팔격장 2권에 있는 겁니다. 13번이니까 제13번에. 자, 그러면서요, 예, 유시주에는 양인국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인국이라는 건 무릇 국은 곧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인이 일어나는, 격이 일어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여태 자평진전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약해지는 걸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약하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약한 건 약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유백원 주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지어놓은 유백원 주라고 하는 걸 설명을 안 드리고요. 진수함 선생 적천수 집주에 집주랑 유백원 주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수함 선생에 있는 이 집주에 있는, 예, 내용이 적천수 집여죠. 집주가 아니네요. 이거 이런 집여로 바꾸겠습니다. 이따가 유백원 저라고 했어요. 참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백원이 저 했고요. 진수함 선생이 줄을 달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적천수 지묘라고 했어요. 명나라 성이백 유백원 청나라 상국 진수함 집주. 요 집주 때문에 제가 집주를 했군요. 요 주자가 지묘가 아니라 요 집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군요. 네, 이거 지묘로 바꿔야 되겠죠. 이 지묘에서 저는 분명히 지묘를 같이 보고 하니까요. 지묘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진수함 선생이 얘기를 하냐면, 양인국을 어떻게 만든다라는 걸 유백원 선생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성질을 얘기하십니다. 예, 진수함 선생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범차, 개성정, 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왜 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양인하고, 예, 상관은 성질이 참 남들 같지 않다. 이제 더럽다고 할까요? 남들 같지 않다. 개성정지이 다르다. 이거 희라고 했는데 선이겠죠. 희자가 아니라 여기에는 집요에는 희라고 했습니다. 희악이 맞습니까? 선악이 맞습니까? 선악이 맞겠죠. 예. 선악지수, 선과 악은 다르다. 부득이 한대라고 했을 때 이 써있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는 이미 이자를 써야 돼요. 부득이라고 해서 일주론으로 얘기하자면, 일주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수함 선생은요, 일주론과 격국론에 대해서 나눕니다, 벌써. 그래, 일주론 논한다는 거예요. 예, 격국이 아니라 일주론 논하면 모든 국 중에선 막불, 이거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이면 강한 긍정이 일어나죠. 중국에서는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요. 막불이요, 있지 않은 게 없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성정이 있다. 모든 국 중에는, 모든 사주에는 성정이 있다. 그 사주를 보면 성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소리를 할게요. 자린고비 성질을 가진 요즘 사람들 많죠. 있어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가수는요, 자기는 전세를 사는지 월세 사는지 어디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부를 합니다. 자기가 돈 낼 거 없으면 몸으로 가서 기부를 해요. 몸으로 이제 기부하는 거죠. 그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기부를 함으로써 행복하대요. 또 어느 운동선수도 그러죠. 본 만큼 냅니다. 교회에 가서 11조를 내느니 사회에다가 내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 성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푸는 것에 대한 성질. 있어도 안 하는 사람 있으니까요. 있어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수함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관기성정, 저 사람의 성정을 보면 가지시위, 알 수 있다. 시위라고 해서 베푸는 행위, 시위가 베풀 시자거든요. 저 사람의 성정을 보면 저 사람이 베푸는 걸 알 수 있다. 관기시위, 저 베푸는 걸 보면 가지기lum, 길과 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점점 오늘이 5월, 이 날짜를 딱딱 세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요. 몸 컨디션이. 이렇게 강의를 해도 목소리가 좀 바깥으로 나오죠. 그리고 기침을 안 하죠. 참. 이렇게 떠들어도 지금 기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난 거예요. 늙어갖고 이런 소리 주책바지죠. 이걸 노익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죠. 늙으면서 더욱 젊어지는 것. 근데 저는 노익장이 아니라 수술 후에 후유증이 심했는데, 그 후유증이 날이 갈수록 많이 좀 좋아지더라. 이제 면역력이 조금씩 일어나더라 이거죠. 지난번에는 막 숨도 차고요, 목소리가 안으로 딸려들고요, 기침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진수함 선생 말씀 참 좋습니다. 저 성질을 알면, 성질을 보면, 이게 볼관자니까요. 저 성질을 보면 저 하는 짓거리를 알 수 있고, 저 짓거리를 알면 저 사람의 기lum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거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참 좋으신 말씀이래. 유병헌 선생이 지었다는 이 원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원문도 바꿔야죠. 원주겠죠. 바꿀 게 맞습니다. 요거 주자도 집요로 바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양인이라는 이거는 이 양반이 얘기한 거고요. 유병헌 선생이요. 임시주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지만 그건 필요 없고요. 이거 용신다자는 이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요. 427번인가요? 29번이요? 429번. 그것이 이제, 이거죠. 이걸 가지고 양인격에, 설하고가, 맞아요. 설하고가 아닌데요, 약한데요 라고 하면서 양인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사례명조고요. 또 녹곡격에다 이걸 또 집어넣었습니다. 녹곡격에다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이걸 집어넣고서 아니라고
이거 양인격인데 약합니다라고 집어넣은 사주입니다. 화중당 사주예요. 그런데 또 제가 착각을 한 것이 화신이라고 하고 저 임철철 선생은 화중당이라는데 이 손총이라는 게 바로 이제 찾아보니까 청나라 때 그 임금의 대더라고요. 그 당시에 임금 대에 화신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요 밑에 거는 갖고 가서 지가 자기 나름대로 임철초 식으로다 은근히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성질, 화중당의 성질을 임철초 선생이 성질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설화고의 이 집주, 설화고의 이 징의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끝냈어요. 이 성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설화고는. 그리고 자평진전에 끌고 가서도 이 성질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성질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잘 됐는데 끝에는 결국은 이제 간덕생이 저가 있는데 뭘로 끝났을까요? 문제 용태를 모르고요. 금류에 물러날 줄 모르고 항상 살아가는 것은 재물이었고요. 관득생에서 언제 죽었다는 소리는 없네요. 자, 죽었다는 소리는 없어도 이 사람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총명했고요. 그런데 유차간직한데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딱 저 사주를 보는 것이 재물은 곧 해인지물, 재성은 곧 재물은, 내가 취하는 재물은 해인지물, 사람의 인물에 해가 된다. 해가 되는데 소위 욕심을 욕불사제 제거를 하지 않으면 뭐가 같냐면 박등이라고 해서 이거 불나방이죠. 나방아자입니다. 근데 박등 등불에다가 또 들이받는 나방이 있죠. 그 나방을 불나방이라고 합니다. 불나방이라는 유행가도 있었죠. 그거 부르신 양반 돌아가셨고요. 그 몸이 타는지도 모르고 이제 끝내 타고 나서 멈추는 거예요. 성이라고 해서 원숭이가요. 기주, 술을 마셔요. 원숭이가. 옛날에 보면 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는요. 원숭이를 가지고 재주를 부리고 시장에서요. 재주를 부리고 그 돈을 동전을 받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가 주인 몰래 술을 마시는 거예요. 주인이 마셔야 될 술을. 그러니까 해롱해롱 되니까 주인이 뭘 해요? 채찍으로 다 때릴 거 아닙니까? 피가 나서 방휴. 저쪽에 가서 쭈그리고 쉬는 거죠. 술 취해서 쉬는 거예요. 후회한들 무구. 끝이 없다. 미친 데가 없으니까 끝이 없는 거죠. 후회가 끝이 있겠는가?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성질이죠. 성질을 얘기하시더라 이거죠. 화중당의 사주를.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계시예요. 인신이네요. 다음이 계시네요. 인제독이라는 사람이. 제대. 제대가 사람 뭐죠? 벼슬 이름인가 하고 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이름은 그냥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00. 인제대 여기 있네요. 기축 여기다 쓸까요? 그래야 좋겠네요. 기축, 병자, 임진.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이 사람이 삐딱하면. 기축, 병자, 임진,
부신. 제가 참 말은 잘해도 글을 못 씁니다. 절필이죠. 네. 자, 이 사주를 푸시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격공론과 억부론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억부론에선 주어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라고요? 일주부터 얘기합니다. 예. 격공론에선 월지를 보고 얘기를 하죠. 무슨 월에 태어난 뭐 일주는 무슨 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 선생은 억부론이니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임수생호라고 해서 임수부터 건드립니다. 일주부터요. 진수함 선생도 일주를 논하면서 성질을 얘기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수함 선생도 일주부터 건드린 거예요. 억부론이 그렇습니다. 본래 설명이. 임수가 생후 자월이라는 거예요. 강하겠죠. 강하죠. 제계절을 타고났으니까. 관살이 병투에서 통근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관은 여기 있고요. 살은 여기 있어요. 근데 통근한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기축이라는 건요. 겨울에 태어난 축토는요. 수로 변해버려요. 이 진토는요. 신자진 수국을 했어요. 이 무토가 깃토나 뿌리가 없습니다. 이 병화 재성은요. 더합니다. 전혀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천간으로는 지지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천간의 뿌리가 지지로 뿌리가 내렸네 안 내렸나 하는 거 보면 천간도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저것도 없는데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관살이 병투에서 통근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건 억지 칭찬이시죠. 전래 모두 지회수국 인제사 지회수국이라는 걸 설명하십니다. 신자진 수국을 하고 축토니까 이것도 수로 변했겠죠. 그러면서 조기 양인, 이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양인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서 살과 양인이 양왕하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이 살이 양왕, 같이 왕하대요. 양인은 왕할지 모르지만 살은 절대 양왕 안 해요. 그럼 이걸 왕하면 이 무토나 기토를 용시를 쓰실 거 아닙니까? 못 쓴다고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호무모, 애석하다, 목이 없어서 그 이유. 이렇게 수가가 하니까 목으로다 어떻게 해요? 소토도 하고, 그 강한 수기운을 설기도 하고 해. 목이 있어야만이 좋은 사주인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기 미토라고 해서 이 미토가 자축인묘 미토가 아니에요. 축토에 반대되는 미토가 아니라 안일미자 미토입니다. 빼어난 기운을 토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기운이 강한데 그걸 흡수해서 빼낼 목이 없다라고 아쉬워하십니다. 신출 한미, 태어난 집안이 한미하대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요. 반가운 걸 또 이거예요. 병화를 또 건드리십니다. 병화 적한해동이라고 해서 차가움을 대적해서 얼음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양반 성질 칭찬하시려고 여태까지 립서비스 하신 겁니다. 사람 댐댐이가 관용이 있고 후덕하며 화평스러웠다. 이 인간 지금 성정장이니까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항어 출신이에요. 자, 이거 행으로 읽으면 안 되죠. 이거 5도의 사람이 붙었으니까 중국에서는요, 5사람이 1분대입니다. 저희는 7사람인가 8사람이었죠. 근데 저는 위생병이라 보병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이 8인가 그렇고. 근데 이네들은 분대가 5사람이 한 분대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5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쪽 이북에서도요, 한 집단을 5으로 만들어서 서로 고자질하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잊어버렸네요.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항어는 군대를 얘기합니다. 군대에서 별별 있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쫄병서부터 시작한 거죠. 배운한 거 보면 대운이겠죠. 이때라고 해서 이때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이 술토 대운이 아주 제일 나빴을 겁니다. 왜?
수체의 수가 용시니까요. 이게 뭐야, 수가 강해서 종왕격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예. 그걸 말씀 안 하세요. 개여대운에 조인 방신한데요. 아니, 양인을 도와서 일주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주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 수금이 와서 일주를 돕고 있대요. 이거 그러면 종으로 본 것이죠. 종왕격이죠. 종강이라고 그러죠. 왜? 일주, 수기운이 강하니까. 일간이 강할 때는 종강이라고 합니다. 득관했대요. 여기서 관을 얻은 거예요. 이제 쫄병생활 하다가 임관이 됐겠죠. 예, 소이나 중위까지 달죠. 임신운에, 이 임신운이에요. 아유, 그 수금이 막 들어옵니다. 바로 얘기해서 일세에 붙여냈다. 이 일세라는 건 이 하나의 세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9번을 옮겼다는 거예요. 예, 1년에 하나씩 등급이 올라간 거예요. 계급이요. 사지극품. 변슬이 최고에 오른 거죠. 어디까지 오르는지 모르지만. 일교 미운의 재인, 양인을 제해서. 본래 양인을 양인은 제스라고 했는데, 이 쫓아가는 운이 됐다가 이 미토대운, 금수운으로 가야 되거든요. 미토대운의 이 수기운과 싸움을 하는 바람에, 더군다나 정축년이면 뭐예요? 화토운이 들어오겠죠? 화토가 병왕해서, 또 합수를 해서 불러 죽었다는 소리예요. 어디에, 이 제왕절, 축토가, 여기 멀쩡하게 축토가 실컷 있는데 또 들어와서 합을 해서 죽었다. 물론, 이 미토대운이 되면 아유, 너무 일찍 죽었군요. 이 경호대운이 되면 진짜 이제 끝나겠죠, 사실은. 미토대운의 이 강황한, 이 물막을 내다 죽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불용태 금류에. 금류에는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요. 용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밥 달라고요. 어려서. 밥 달라고요. 감나무가 더합니다. 감나무가 제일 약해요. 저 감 달라고요. 요즘은요, 이렇게 높은 짝대기를 해서 잘 따는데, 옛날에 직접 올라가서 손으로 땄어요. 그 감나무까지가 찢어집니다. 물론 감나무까지는 별로 높지는 않으니까요. 떨어져도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지 찢어지는 줄 모르고 끝까지 가지 끝으로 기어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예, 장마철에 한강막 물 철철 흐르는데 돼지 떠내려오고 냉장고 떠내려오는데 냉장고 건지러 들어갔다 냉장고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봤어요. 자, 제가 평을 한 겁니다. 철저님은 관살과 양인이 힘겨루기가 아름답다 하시고 더하여 조병화까지 집어넣으시면서 위인 관우 화평하다고 해서 성정까지 칭찬을 하시지만 이는 요즘 말로 립서비스이시고 냉정하게 보자면 임진왜과 지지로 신자진 수국하고 수기운만 더해서요 축토가 있어서 이런 거 다 얘기한 건 뭐예요? 수로 종하라는 뜻입니다. 허근이 되고요. 무게를 다루면 수체입니다. 제가 쭉쭉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평진전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차저 역시 격국노로는 자월에 태어난 임수일주로 양인격이다. 이 양인격의 격설명은 생략하고 만약에 심여첨님이 이 명절을 보시고 용상신을 잡으셨다면 시간의 7살 무토와 용신을 잡고요. 무토 용신에 월간의 병화 재성을 상실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일주의 강약을 위주로 하는 억부론이 중화용신론은 토화 오행을 불용하고요. 금수를 용의시로 했다. 이와 같이 자평이론과 적천수 이론의 차이가 난다. 이 명절은 철저님이 주창하신 종격의 확장이에요. 자평진전에도 종격은 있습니다. 근데 틀이 딱 잡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종격을 얘기를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임철자 선생은 종격도 넓게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무토, 기토, 병화를 못 쓴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와 같이 저는 분명히 임철조 선생의 이론을 따라서 무토, 기토는 못 쓴다, 병화도 못 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프로그램에서 안 빼놨네요. 시간은 다 됐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상관격 4개가, 2개씩 4개를 하는데요. 이 사주는 양인격이 우선인데요. 철저 선생님이 상관격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주는 정말 양인격으로 봐야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제가 딱 압니다. 한 20분 넘었으면 힘이 딸립니다. 입술이 마르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침은 안 났네요. 끝내겠습니다.